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네, 8월 21일 월요일 이제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또 시장의 테마가 초전도체에서 이제 맥심 관련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갈피를 잡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다음 테마가 뭐가 볼지를 미리 알 수 있으면은 이제 미리 선침해서 이제 뭐 급등 나오면 좋긴 한데, 이제 그거를 어 당일날 나오고 그 당일날 이제 급등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가 따라 붙으려면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상한가를 이제 오전에 이미 몇 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시장이 좀 도박판처럼 이렇게 수급이 이쪽으로 쑥 옮겼다가 또 이제 그쪽 급락 나오고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이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또 그런 종목들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보시더라도 항상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이앤홀딩보다는 이제 들어왔다가 그 당일날 승부 보고 나온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 종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다시 또 그 다음날 잡아서 또 수익 보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그나마 매매하시면서 가장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맥심 관련주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인지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에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권에서 하나솔루션도 좀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 그쪽 이야기 또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종목을 좀 찾았습니다. 종목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뭐 실적 좋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지금 현재 시장일수록 오히려 더 이제 뭐 그런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일진전기 그리고 UIL, 디어유, 이 종목들이 일단 실적도 좋고 밸류 매력도 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주가 위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주가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종목 중에 좀 찾아낸 게 있어서, 이것들도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장중에 그 괜찮은 종목 있으면 이제 문자로 나가니까요. 이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국 이야기 먼저 좀 볼까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또 시황 부분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도미노, 디폴트 현상, 도미노 디폴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이제 중국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중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지방 채무 조정 시작했다,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중국 금융당국이 전방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우량 대출금리 LPR을 2달 만에 인하한 데 이어서 경제 내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채무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재융자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 다만 금리 인하 폭과 부동산 대출 연동 금리 인하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금리 인하는 인민은행이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 역레포 계약을 통해서 2,970억 위안, 약 우리 돈으로 51조 원을 시장에 투입하고요. 정책금리인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지원창구 대출금리도 2.65%에서 2.5%로 0.15%포인트 내린 직후에 나온 조치다. 최근 침체하는 중국의 경제 분위기에 대응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은 지난 동기 대비 약 2.5%와 2.7%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바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다만 통화당국은 일반 대출과 연동되는 금리를 인하해서 내수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헝다, 비구이 위안, 중릉 국제신탁 등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도미노 부실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 내관으로 꼽히는 지방 채무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용자 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달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부채 감소 계획 패키지가 논의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차원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이는 여전히 완화 방안일 뿐이며 언젠가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기능의 규모와 경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뭐 일단은 당장만 막으면 됩니다. 당장만.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이 연쇄적인 디포트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이제 금융권 즉 은행들 파산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마디로 진짜 중국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우려인데 지금 당장에 뭐 근본적인 해결책 뭐 그런 건 이제 중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한 발짝 비껴나가 있는 우리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만 막아줘도 시장에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는다. 시장 폭락을 불러오진 않는다. 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지금 중국의 액션이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오늘 시장도 이제 끌어올려서 마감이 됐죠. 물론 많이 올라오진 못했지만 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단 추가 하락은 막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대책이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중국 정부에서 계속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 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주 초반까지는 좀 애매한 상황이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요. 주 후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면서 중국발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지 않는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수도 다시 반등의 좀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며칠 좀 기다리시면 시장에서 이제 좀 줍줍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며칠만 좀 기다려서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들 쪽으로만 수급이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죠. 금요일부터 이제 맥신 관련주들이라고 해서 이제 초전도체에서 맥신 관련주로 수급이 옮겨 붙었는데요. 일단 뭐 관련주로 센코 금요일 급등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상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이고 딱 초전도체 움직일 때랑 이제 비슷한 흐름이죠. 그리고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것들이 태경산업 그리고 아모센스 아모센스도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뭐 코니고토 관련주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니고토 그리고 나인테크 그래서 이제 맥신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주가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카이스트에서 미래 신소재로 이제 불리고 있는 이제 맥신을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맥신이란 게 뭐냐? 이제 맥신은 금속하고 탄소층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2차원 나노물질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2차원 나노물질로 만들어서 이게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초전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제2의 초전도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초전도체만큼은 아니더라도 전기 전도성이 상당히 높다. 초전도체는 이제 그게 0으로 수렴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속 여러 가지 금속 재질들과 화합물과 이제 조합해 가지고요. 많은 부분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초전도체만큼이나 이제 우리 실생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카이스트에 의해서 대량 생산에 대한 뭐 기술이 발견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맥신 관련주 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뭐 이 이상은 코멘트를 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상한가가 갔고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이전에 이야기했던 부분과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그날 사서 무조건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그날 해결하고 또 앞으로 추후로 또 계속 나오는 뉴스도 봐야 되겠죠. 뉴스 보면서 급등이 나올지 뭐 급락이 나올지 뭐 그런 것도 예상하면서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뉴스 나오면 오늘 트레이딩 해도 되겠구나. 부정적인 뉴스 나오면 일단 피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따라 붙어도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뭐 이 이상은 제가 코멘트를 따로 해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요. 좋은 소식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보게 되면 SK에코 팀코리아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사업 수주.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초대형 태양광 사업 개발 및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콘초 카운티 지역의 459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다. 여의도 면적의 6배고 축구장 약 1653개에 해당하는 1173만 5537제곱미터, 이거 평으로 따지면 355만 평, 부재 약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 네, 이런 호재성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한화큐셀과 관련된 뉴스였는데, 한화큐셀이 미국의 관세폭탄 피했다라는 소식. 상무부 중국산 제품 우회 수출 조사 최종 판결 발표.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공장 혐의 없음으로 판정. 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화큐셀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태양광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심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우회했다, 뭐 이런 이제 의심이 있었어.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화큐셀이 중국산을 사온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팔았다, 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의혹을 말끔히 벗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비 판결에 의해 최종 판결에서도 우회 수출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면서 북미 진출 리스크를 해소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 모듈 우회 수출 조사의 최종 판결을 발표했는데, 한화큐셀과 중국 진코솔라, 베트남 보비에솔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자, 이번 조사는 지난해 미국 옥시솔라의 요청으로 시작됐고요. 옥시솔라는 18년부터 중국산 태양광과 셀 모듈을 대상으로 부과된 반덤핑 관세 30%를 피하고자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 공장을 지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중국산 제품이 수입되고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는데, 그래서 상무부에서 작년 3월 조사에 착수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화큐셀 말레이시아 사업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회사들은 실제로 중국산 우회 했다는 걸로 판명이 됐고, 근데 한화큐셀은 이제 혐의를 벗었다라는 소식이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주가가 바닥이거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태양광 쪽 마진율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것도 있고, 아까 저런 소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악재가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 주가가 떨어질 만큼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때 이제 기업 분할 이후에 주가 다시 재상장한 이후에도 주가가 이제 5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럴 때 좀 사두면 좋거든요. 원래 대형주들은요, 이럴 때 사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앞으로 수요가 넘쳐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중국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중국산이 워낙에 이제 가격이 싸니까,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공급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산 제품을 막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제품 가격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수요가 워낙에 이제 많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미리 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두고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찾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일진전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진전기도 이제 그때 초전도체에서 살짝 엮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이런 테마에는 안 엮이는 게 좋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이게 다 수급, 물려있는 수급이라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 매물 소화하려면 오히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진전기가 아니면 재룡전기,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진전기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재룡전기가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가벼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일진전기가 중간에 초전도체 관련주 엮이지만 않았어도, 이저 악성 매물이 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엮인 적이 없어서, 악성 매물이 없어서 오히려 재룡전기가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저기 뭐 대바인들이 좀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진전기나 재룡전기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변압기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압기, 갑자기 웬 변압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변압기 섹터가 실적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변압기가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많이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설을 잘 안 해요.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변압기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돈은 더 많이 버는 건데 왜 업체들은 증설을 안 하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막 앞으로 이 뭐 초성장 산업 섹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설을 해놨다가 이 수요가 다시 진정이 되면, 예, 진정이 되면은 그 공장을 놀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변압기 만드는 업체들은 이거 증설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갑자기 수요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에서, 예,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뭐 이제 반도체 공장 설비도 하고, 예, 대규모 설비가 막 들어가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들, 예, 뭐 IRA법 해가지고 이제 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막 그거 하다 보니까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변압기, 차단기, 뭐 배전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선 이런 것도 이제 공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 미국 쪽에서 수요가 많아졌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과 미국, 예, 해가지고 주도로 해가지고 신재생 쪽도, 예, 이 발전 설비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재생 쪽도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 수요가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 있죠. 전기차 충전소도 이제 막 대규모로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변압기,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가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사람들이 변압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보시면 주가도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계속 조용조용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게 이제 가장 좋죠. 변동성 크지 않게 조용조용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실적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돼 있어요. 예, 왜냐면 뭐 작년에 나왔던 영업이익을 뭐 상반기 만에 다 이미 뛰어넘어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이 대형주부터 보게 되면 효성중공업, 예, 효성중공업도 어떤지 보세요. 주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실적도, 예, 엄청나게 껑충 뛰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857억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이 이제 4조 3천억,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0억. 근데 시총은 1조 7천억. 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예, 상당히 이제 이것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은 2,600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 예. 마찬가지인데 LX 일렉트릭은 또 전도체로 한번 엮였기 때문에 이게 다 물려있는 수급을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거시기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진전기보다, 예, 지금 뭐 재룡전기 쪽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85억이 나왔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197억이 나왔습니다. 두 개 합치니까 어떻게 300억이 육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시총이 3,700억인데 이미 상반기에 영업이익 3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재룡전기가 주가가 이렇게 꾸역꾸역 계속 오르고 있지만, 만 원에서부터 벌써 2만 5천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 뭐 이제 3만 원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변압기 섹터들이 상반기에만 실적이 좋고 하반기 때 안 좋아지면 주가도 꺾이잖아요. 트리거가 꺾이는데 하반기 때도 계속 이런 이제 계속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IL, UI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말씀드리려고, 예, 찾아놨더니 이제 오늘 그냥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더라고요. 15%. 예. 이것도 이제 다른 이슈는 없어요. 예, 결국 실적입니다. 예, 근데 이 UIL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예, 플라스틱 사출하고 성형하는 이제 그런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뭐 전자담배 이쪽에 이제, 예, 성형 사출을 하겠죠. 근데 이 회사가 이 전자담배 쪽 때문에 이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실적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시설은 한 5천억, 연간 5천억 매출의 베이스의 이제 생산 시설, 대규모 생산 시설이죠. 이 정도면 대규모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시총이, 예, 현재 1,100억이거든요. 예, 1,100억인데 올해 실적 보게 되면 매출액이 3,500억에, 예,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이제 저평가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쉬어갈 때 이때 사면 가장 좋은데,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현금을 한 8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시총 1100억짜리 회사가 현금 800억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180억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무진장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500원까지는 좀 기다렸다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5,5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디어유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 이제 부담 없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티스트들 팬덤 플랫폼인 이제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10대 20대들은 버블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K-팝 때문에 K-팝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기업들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 대형 기획사의 그 신인 아이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기존 아이돌들의 이제 신규 앨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 구독수가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매출 800억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모멘텀이 있죠. SM에서도 이제 뭐 신규 아이돌이 출시가 된다라는 출시라고 하기 그렇죠. 신규 아이돌들이 이제 데뷔한다라는 소식이 있고 JYP에서도 또 신규 아이돌이 또 데뷔한다. 뭐 이런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도 괜찮다. 일단 주가 위치가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증시 브리핑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주도 그렇게 여러분들 막 녹록한 시장은 아닐 것 같죠. 녹록한 시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단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내에서 이렇게 막 이제 맥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이쪽으로 막 수급 쏠리고 또 급등락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좀 이어질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도박장 같은 느낌으로 주시장 움직이고 있는 게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지만 항상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은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엔 짧게 잡고 그리고 큰 액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을 동반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고 또 이럴 때 수급이 이제 그런 테마 쪽으로만 쏠릴 때 오히려 이제 길게 들고 갈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사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은 수급이 정상화되면 그런 종목도 먼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게 들고 가면서 큰 수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좀 준비하고 미리미리 이제 매집을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찾는 작업들은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살 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좀 봐가면서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이번 주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